보통은 먹었을 때 스태미너에 좋은 음식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런 음식들이 잘 보면 스테로이드 성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힘을 나게 해요. 일시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스테로이드 맞는 이유들도 일시적으로 힘이 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보충요법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운동선수들 테스토스테론 그 주사를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그게 왜 그러냐? 일시적으로 힘이 나거든요. 힘이 난다는 얘기가 결국은 정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음식들, 소위 생각해보면 장어, 낙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해산물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갑각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보통은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스태미나에 일시적으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우드 비뇨기과 원장, 비뇨기과 전문의 황인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올 때 다 그래요. 그냥 발기부전입니다. 발기가 안 돼요. 상대방한테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 발기 자체가 안 돼요. 아니면 발기가 됐다가 금방 사그라들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다 소심합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쓰여 있어요. 이 불안, 초조 이게 쓰여 있어요. 얼굴에. 그냥 한두 번 안 되네?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막 혼자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봤는데도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런 친구들이 다 결국은 심리적인 위축감 때문에 성기능과 연관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계속 약을 먹지 않는 한 기능적인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기능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는 젊은 친구들의 대부분은 시민성인 경우가 많다. 근데 상당히 절박해요, 대부분 다. 물론 모든 성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무조건 시민성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전제하에 결국은 조루증 같은 경우는 특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든 너무 자극에 대해서 너무 흥분도가 심하게 올라가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특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 전체적으로 아주 막 작은 자극에 성적으로 흥분 상태면 작은 자극에도 막 자지러지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당연히 극치감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성인물 자극적인 매체에 이 뇌에서 급격하게 흥분도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어렸을 때 그런 자극에 대한 빠른 노출에 의해서 성적인 자극을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내 뇌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극치감이 빨리 도달하는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조루증에 대한 부분들은. 지루증도 마찬가지예요. 지루증의 시민성인 부분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대부분 처음 시작이 강한 자극에 너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 상태로 자위가 이루어질 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잘 흥분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접할 때, 그러면 이제 작은 자극에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극치감까지 잘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조바심이 나죠. 우리가 조바심이 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 상태에서는 사정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루증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루증과 지루증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자극에 예민하거나 선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조루증이 너무 심하거나 지루증이 너무 심할 때 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이를 더 증폭시켜서 좀 더 증상이 심해지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치유가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 압박, 보통은요 젊은 친구들이 발기부전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보통은 내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수면도 잘 못 취하고, 그런 상태에서 업무상 뭐 술도 좀 많이 먹고 이럼으로써 실제로 이제 관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기가 잘 안 된다, 이러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발기력과 연관이 되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각성 상태가 돼서 그래요. 우리가 각성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예민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곤두서 있다는 거죠. 주변 상황에 민감하고 그만큼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라는 거예요. 각성 상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내가 마음이 편하고 아니 릴렉스가 됐으면 잠이 잘 오죠.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 결국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각성 상태라고 봅니다. 이러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요 당연히 발기가 안 됩니다. 발기가 잘 되지 않아요. 됐다가도 지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발기력이라고 하는 건, 발기가 잘 된다는 거는 항상 몸이 편할 때입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릴렉스되고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내 몸이 컨디션이 좋고, 그럴 때가 발기가 잘 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컨디션이 저하, 면역력이 저하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다 발기력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자극에 노출이 됐을 때 발기는 잘 되는데 실제로 파트너하고 관계를 하려고 하면 발기가 잘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보통은 처음에 발기가 잘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그때 관계를 하려다 실패를 한 부분들로 인해서 처음 시작입니다. 다 이게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봐요. 뭔가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의 나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시도를 할 때마다 이 발기가 안 됐을 때 상황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불안하죠. 초조하죠. 관계를 할 때 관계에 집중을 하고 편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그때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되죠. 막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관계를 하는 도중에도 자꾸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압박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뭔가 사그라드는 거죠. 역시 또 시작이야.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의 이 악순환의 반복,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에너지예요. 우리가 정력적이다라고 하면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매사에 진취적이고, 최근에 이 테토남 같은 사람이 정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은 성기능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정력이 세다라고 하면 남성다움이 물씬 풍긴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내용이지만, 젊은 친구들은 정력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뿌듯해하거나 기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40대 이상의 중년, 점점 성적인 능력이 쇠퇴하는 사람들한테 정력에 좋은 음식, 정력에 좋은 약물, 정력에 좋은 운동,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정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젊었을 때처럼 발기가 잘 되면서 강력하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래 지속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에 통용이 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제대로 허가받은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유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유통이 되면 이거 식약처에서 이건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비아그라, 시알리스라고 정확하게 써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온라인으로 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의약품관리법 위반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 제 생각에는 정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루트로 만든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게끔 홍보를 해서 유도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100% 정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정품이다라고 하면 이건 신고하면 이건 바로 걸립니다. 이거는 의약품관리법 위반이에요. 약사가 아닌 이런 데서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베트남이나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비정상적인 루트로 가공이 돼서 만들어 와서 파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의약품관리법은 상당히 셉니다. 이거 우선 절망에 빠졌다. 젊은 친구들이죠. 젊은 친구들이 진짜 절망에 빠져서 옵니다. 나는 이제 끝났나 봐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진짜로 정말 공포에 질려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관계에서 그 트라우마, 충격, 그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여기저기 커뮤니티 물어보는 게, 주변 사람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자기랑 같은 고민 있는 사람, 이런 것들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나쁜 정보들만 접하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일단 비뇨기과에 내원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긴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한 번 보고 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근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상 길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자세한 상담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좀 제거를 해보는 겁니다. 술도 좀 줄여보고, 술을 먹으면 이 중추신경계가 좀 마비가 돼요. 그리고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음경 쪽으로 혈류가 잘 가도 이게 혈관이 잘 닫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 혈류가 잘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니까 발기 강제도가 유지가 안 되고, 술은 당연히 발기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을 차단을 하는 거죠.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면역력도 충분히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다 배제하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교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권장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물의 도움도 받으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아그라는 그렇게 저항성이 많이 생기는 약물은 아니에요.
발기부전 약물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관계 시에만 발기가 잘 유지가 되게 일회성으로 그렇게 소모성으로 그렇게 약을 투여하는 부분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은 결국은 심리적인 시민성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너무 그 상황에 대한 부분만 모면하려고 약을 투여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복용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냥 발기부전제 처방해서 이렇게 약 먹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환자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거에 맞게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비뇨기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일단 비뇨의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비뇨기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조금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아서, 비뇨기과 하면 막 성병균이 좀 많고 성병 환자들이 막 깔려있고 그 다음에 막 어디 뭐 조폭 같은 사람들 막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좀 개선해보고자 해서 이제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꾼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즘은 그렇게 옛날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조금은 더 사람들이 개방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워낙 지식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경우, 발기부전에 대한 부분들도 막 집에서 그냥 대충 뭐 어디서 약이나 친구한테 얻어서 먹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너무 비뇨의학과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내 자신을 좀 잘 관리하고 컴플렉스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병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발기부전이나 기타 성기능 장애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심리적인 원인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상대의 파트너, 그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파트너가 자기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그러한 고민을 이해하고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되게 치료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파트너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잘 이루어지면 분명히 젊은 친구들의 말 못하는 성기능 고민들이 조금은 더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